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벌써 겨울이 문턱까지 성큼 다가온 듯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한낮엔 햇살이 포근해서 가을의 끝자락이 아직은 느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절기상 입동입니다. 예전엔 이맘쯤이면 김장 준비를 하면서 긴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슬슬 겨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다소 추워졌지만 이 시간만큼은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주가 좋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어서 공선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이슈앤 토크, 그리고 영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와 봉화군이 2027년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를 위해 유치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27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유축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박현국 봉화군수, 그리고 양지역 체육계와 지역사회 인사 등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김경준 영주시 체육회장과 박종화 봉화군 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유치 전략을 세우고 홍보 활동과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이번 유축식을 시작으로 양 지역이 힘을 모은다면 머지않아 도민체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자체는 이번 공동 유치를 통해 하나된 영주 봉화, 함께 여는 경북의 미래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도민체전이 양 지역의 상생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안빈낙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선비 문화와 농촌 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웰니스 프로그램 슬기로운 산촌 생활, 머물며 즐기는 영주 수학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주 선비촌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관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가을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당일형 수학여행으로 기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소백산 자락의 사과 농장에서 친환경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풍기 인삼박물관에서는 인삼의 역사와 효능을 배우며 선비세상에서는 한지뜨기, 한복체험 등 전통 문화체험을 통해 선비 정신을 몸소 느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확한 사과로 사과 총과와 사과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은 아이와 어른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형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의 자연과 문화, 농촌의 삶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 선비도서관이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작품 전시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선비도서관은 늘봄의 꿈, 평생의 기록, 디지털로 담다를 주제로 청소년과 성인, 수강생의 창작물을 디지털 매체와 결합해 새롭고 다채로운 형태로 선보여 관람객과 심사단 모두 가장 눈에 띄는 전시관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키링과 머그컵, 스티커, 인형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성인 수강생들은 나도 작가, 전자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기획부터 집필, 출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청소년의 상상력과 성인의 배움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진 진정한 평생학습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 요즘 뉴스나 일상생활에서도 AI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내 일이나 생활에서 이 도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으로 성큼 다가온 이 생성형 AI 그리고 스스로 이제 글을 쓰고 또 음악도 만들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선표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정말 AI가 네. 뭐 누구나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 뭐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AI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네. 네. 저도 이제 AI를 쓴 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AI를 우리가 배울까 말까 이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AI를 한 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잘 안 쓰는 경향이 많아요. 할 줄도 모르고 이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AI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그걸 딱 정리해 놓고 다음에 또 연결하고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부부싸움도 뭐 AI라나요? 예를 들자면.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AI가 뭔가요? 예. AI는 예전에는 이제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네.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네, 인공지능인데 옛날에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하던 이 부분을 이제는 기계가 머리를 써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2 플러스 3은 뭐야? 라고 하면 5 이렇게 나오는 게 예전에 AI 같으면은 네. 지금은 이제 이 2 플러스 5가 아닌데 6인데 7이 될 수도 있잖아. 네. 라고 물으면은 그게 네. 또 맞는 답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미지도 그리고 또 뭐 홍보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쵸.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돈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전부 다 AI가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죠. 네,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AI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먼 이야기라고 들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일상과 또 우리 직업에서도 이 AI를 빠뜨릴 수가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AI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네. 단순한 어떤 유행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는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글을 잘 못 쓴다 하면 까막눈이라고 되고 맞아요. 또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면은 나는 미술에 취미가 없어 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글을 못 쓰든지 그림을 못 그든지 노래를 못 불러도 노래까지 지금 만들어주는 수노라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뭐 다른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전부 다 AI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럼 AI가 한 20가지 정도의 이 있는 부분을 이거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면 되죠. 네. AI가 가족 중에 우리 첫째 애는 음악을 잘해. 네. 둘째 애는 미술을 잘해. 그다음에 글 쓰는 걸 잘해. 또 아니면 머리 쓰는 걸 잘해. 네. 또 이건 뭐 연결하는 걸 잘해. 네. 그럼 그 가족 중에서 그래서 이제 AI별로 이름을 붙인 게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그냥 하나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내가 음악을 좀 더 듣고 싶다. 그럼 음악 잘하는 애한테 물으면 돼요. 그 음악 잘하는 수노라는 인공지능에게 야, 내가 지금 여기 뭐 할 게 없으면은 부동산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부동산 계약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래 하나 만들어줘. 네. 3분 안에 만들어줍니다. 근데 예상외로 그 노래가 재밌어요. 그래서 네. 그림을 그리거나 모든 부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저 지방에 있거나 또는 농촌에 있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짓는 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이나 네. 다른 부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행복 전도사한테 돈 주고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부부가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네. 하면은 답이 처음에 답은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인격체로 아니 그런 전문적인 용어 말고 네. 실제 내가 부부 사이에서 내가 지금 부부가 60대이고 두 사람이 싸울 때는 이런 과제로 싸웠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줘. 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답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답 주는 그 부분을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물었던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 정말 이제는 실생활로 들어왔던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AI가 이제 그랑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가정에서나 집에 뭐 일터에서나 AI가 항상 나의 동반자처럼 네. 나의 어떤 파트너처럼 생각하고 생활에서 잘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보통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늘 날씨가 어떤가 아니면은 뭔가 오늘 뭐 물건을 사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예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컨셉의 그 어떤 물품들이 예. 나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어떤 그 컨셉을 잘 얘가 읽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네. 유튜브 영상을 본다. 영상은 지금 다 보잖아요. 그죠? 네. 영상은 다 보는데 금방 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AI에게 올려놓고 야, 내가 이 지금 못 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글로 써줘. 네. 한 페이지로 써줘. 아니면 석 줄로 써줘. 핵심 요약을 해줘.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단어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존경한다는 이 말이 막 기억이 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줘. 그러면은 영상을 거기다 딱 올려가지고 한 3초 이내에 네. 영상에 나왔던 부분을 텍스트로 이걸로 쫙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다. 그러면 코테이션 마크로 하는 요 부분을 네. 중점적으로 좀 분석해가지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 그것도 해줍니다. 네. 그럼 앉아서 가만히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를 들면은 그 AI가 주는 그 기능을 나는 잘 모르겠어. 또는 아니면은 뭐 언제 써도 될까? 스마트폰을 못 쓰면은 이제는 대화가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발전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3단계까지 와 있는데 4단계까지 가버리면은 정말 이제는 이제 뭐 베트남에서 전지를 하러 온다, 일꾼이 들어온다. 지금 영주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외국인 인력들이. 그럼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와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전부 이제 AI가 해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시대가 왔다는 거죠. 야, 이 AI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또 일뿐만 아니라 또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분야별로. 예.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여기 AI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네. 내가 성찰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다른 이런 부분에서 있으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키오스크 있잖아요. 네. 우리 가게에 가면은 상품 뭐. 그 가격 바로 주문하는 그렇죠. 시스템. 이 편리하더라고요. 부분을 키오스크를 집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네. 내가 성찰을 한다. 그럼 안마의자에다가 딱 앉아서 한 10분 동안 앉아서 AI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합니다. 네. 그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10분 동안 딱 누워 있는 사이에 AI가 이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은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뭘 후회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A4 두 페이지에 맞춤형으로. 되는 맞춤형으로 바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이 정도 같으면은 가서 어디에 가서 영주에 가서 안마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 시간이 5분인데 이제 힐링을 겸해서 10분이에요. 네. 10분 동안 앉아서 음악을 틀어주고 내가 여기 부석사도 소수원도 왔는데 이 부분을
AI가 질문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은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I가 분석을 해서 선생님의 고민은 뭐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전문 심리 상담학자 같은 대답을 A4 2페이지로 딱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2페이지가 그 키오스크에서 쭉 하면은 인쇄가 쭉 나와요. 완벽하네요. 네, 그러면 인쇄가 쭉 나오면 두 장인데, 야, 이거 괜찮네? 네. 그러면 이 2페이지가 아니라 나 한 10페이지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심청 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돈을 한 2만 원, 한 돈 많은 2만 원을 넣고, 아, 내가 이거 참 너무 와닿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를 5페이지로 좀 만들어줘. 굳이 뭐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나 심리학자나 상담 전문가 같은 역할을 AI가 다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활용 안 하고 어디에 가서 나는 AI 몰라? 이게 그러면 AI가 어떻게 하면은 더 활용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으면은 네. 답변이 딱 나왔어요, 그죠? 가서 AI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이제 AI에게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2번에 관련되는 거는 도시인에 해당되는 건데 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 근데 시골에서의 생활을 중심적으로 분석해줘. 네. 금방 촥 바꿔줍니다. 야, 이렇게 박사님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 키오스크가 예. 정말 생성형 AI가 오히려 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전문적으로 다 해준다면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 일자리마저 AI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그 경제연구소에 연구위원을 했는데 네. 수석연구원하고 연구위원을 했는데 제가 딱 느낌은 뭐냐면 지금 현재 AI는 대기업 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급의 연구원을 내 비서로 둔다. 비서로. 비서로. 그래서 이거는 AI는 생활 비서예요, 이제. 멋지네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다, 나는 전공을 그걸 안 했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질문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게 문제. 질문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야,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은 서로 존경하세요. 그런 책에 있는 이야기 말고 그러면 존경하는 방법이나 이 부분은 아내에게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부부가 밖에 나가서 옆 사람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막 불퉁해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부탁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해결해 주려고. 그걸 여보 당신이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AI한테 묻습니다. 내가 그럼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지금 불퉁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는 남녀 차이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질문을 하면은 막 화를 내면은 그냥 공감을 해주면 되는데 자꾸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여자는 어떻게 남자가 만약 내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이제 또라이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힘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는 무슨 얘기?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 공감을 해주면 다 풀리는 거거든요. 네. 공감을 해주고 다른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것도 AI가 다 해결해줘요. 자, 좀 전에 말씀 중에 뭐 AI를 내 빚으로 주면 주었을 경우에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이제 반면에 이제 AI가 이제 이렇게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우리의 직업을 가져가는 반면에 그러면 AI를 좀 다룰 수 있는 그 직업도 하나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반면에. 많죠. AI 관련되는 직업이 제가 뽑아놓은 직업만 해서 30개가 넘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우리 3단계 AI 생성형 AI 이 부분에서는 질문하는 능력이 문제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업 연구원도 나오고 단순한 답도 나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하는 그 방법을 모르면은 그럼 그 완전히 아주 기본 수준의 답만 나온다며. 그럼 안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의 AI가 이제는 질문도 이제 AI가 해줘요. 내가 내 이 상황만 이야기를 해주면은 질문도 해주고 보고서도 쓰고 이 부분을 해결도 해주고 밖에 나가서 직접 하는 물리적 AI가 나와요. 피지컬 AI. 야, 이제 그러면은 피지컬 AI 저걸 쓰기 위해서는 2단계, 3단계 이 기초의 인공지능 단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약을 친다, 농약 친다. 지금 SS기로 치잖아요. 네. 이제는 드론으로 치는 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막 약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칠 게 아니라 네. 드론으로 그냥 약 다 치고 전지하는 거. 네. 그다음에 나무 가지 자르는 거 이거는 로봇으로 하죠. 네, 그렇죠. 그게 다 피지컬 AI예요. 그러면은 앉아서 앞으로 그러면은 농사로 돈을 번다. 일이 힘들어서 농촌에 못 가겠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힘이 드는 부분은 AI가 다 해줘요. 그렇다면 박사님 농촌에 우리 지역도 지역상 이제 도농복합 도시다 네, 보니까 도농복합이죠. 노인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고령층도 AI를 좀 잘만 활용하면 네. 엄청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농사 짓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그마한 예를 들면은 뭐 부엌의 가구 문제라든지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농촌 지도소나 다른 데 가서 묻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들 집에서 앉아서 그냥 다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A라는 약을 이걸 쳤는데 네. 잎이 좀 노릇노릇해졌는데 이 부분에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근데 그거를 농촌 지도소 전문 상담원 시각에서 이걸 바로 답을 해줘. 1초에 나와요. 스마트팜으로. 네. 그러면 이 약을 치라고 하는데 이 약을 어디서 사면 되지? 그러면 사는 부분에서 이 약의 가격이 얼마고 어디고 네. 몇 리터 이걸 한 뚜껑에 물을 몇 페이지 넣어야 되는지 그까지 다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농사를 짓는 자체가 내가 힘이 들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농사를 짓느냐. 네. 또 AI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사업을 하느냐,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주느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한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서울에 올라가서 다른 데 가서 나이 든 사람이, 난 이거 못 만져. 이래버리면은 네. 자녀들 따라가지 않으면 사먹는 것도 못 사먹어요. 어렵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키오스크 정도를 이 농촌이나 지역이나 이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농사,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9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키오스크 그거에서 앉아서 이거 1번 누르면은 1번에 대한 거는 1, 2, 3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당신이 필요한 거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혼자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AI 헬스케어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음성을 인식하는 건 뭐 얼굴 인식하는 거는 벌써부터 나왔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인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예. 그런 AI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될 것 같다는 지금 나와 생각이 있어요. 듭니다. 벌써 나와 있죠. 있는데 이제 상용화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생성형 다음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네. 이 물리적 AI, 피지컬 AI가 이제 헬스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지금 밖에 나가서 술 먹으러 가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좀 외롭다. 말벗 서비스. 그러면 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네. 그럼 내가 지금 이렇다고 내 고민이 네. 이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네. 답변하고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장 나갈까? 밖에 나가서 로봇 불러가지고 네가 저기 밖에 가서 좀 그 정지 작업 좀 해놔. 내가 가서 좀 타고 놀아야 되겠어. 밖에서 준비 딱 해주고. 그 물리적 AI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된다. 이제는 뭐 AI가 우리의 전유물이라는 거에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고령층과도 더 든든한 같은 동반자로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예. 그런 AI로 점차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고 또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요즘 뭐 교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에서 이제 문자는 쓰잖아요. 네. 그죠? 네. 문자 칠 수 있으면은 AI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자 정도. 네. 예.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나 다른 창은 그냥 그 앱을 깔면 되거든요. 앱 까는 그 부분에 질문하는 부분에다가 네. 바로 문자를 쳐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부터 지금 오늘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 아무런 질문을 해도 돼요. 네. 근데 그 질문을 그렇게 문자를 넣고
그 문자를 또 치기 어려운 노인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시력이 그죠? 어두우신 분은 문자도 어려울 것 그러면은 같아요. 옆에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네.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꼭 누르고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게 고민인데, 아,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막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난 네. 말을 할 줄 몰라. 네. 그렇지만은 요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요걸 요렇게 하고 내가 지금 고민이 이 부분인데 술을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내가 하루에 몇 잔 정도를 얼마 정도를 먹어야 될지 그 부분 좀 분석해줘. 네. 그럼 내 나이는 얼마야? 그럼 나는 술을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먹어왔고 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상은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AI가 선생님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몇 잔까지 먹어도 될까? 이러면 다 말로 하면 돼요. 그럼 말로 하면은 글자로 딱 써주잖아요. 그럼 말로 해도 되고 글자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나온 게 대답이 나온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말해야 술 뭐 5잔, 6잔 먹으라 그러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거 아니야. 새로 좀 내 나이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심층으로 또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가 좋고 나쁘고 관련되는 이 부분을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오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를 예를 들면은 AI를 한 번 쓰고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끝마치는 사람이 80%예요. 네. 지방에서는 다른 분. 뭐 AI 어떻게 써? 오늘 날씨 어때? 내 운세 어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물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속적으로 매일 물을 수 있는 끓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야 AI한테 내가 지금 저 50대 후반인데 둘이서 지금 살아온 지 여기에서 내려온 지가 예를 들면 뭐 10년이나 됐는데 자 부부간에 자꾸 갈등이 생겨.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아내가 뭘 해야 되고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야기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아니 그딴 말 말고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내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써줘.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1단계로 어제까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아내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아내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제시한 부분에 먼저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말을 걸어서 잘못했다고 먼저 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그걸 한 달 정도 했잖아요. 네.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야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AI야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부부관계 좋게 하는 법, 이게 싸우지 않는 법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A4로 전부 다 이 글자로 딱 정리해줘. 네. 3초 이내로 정리해줘요. 이거 근데 내가 보기는 좋은데 이걸 책자로 나중에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정도 되는 형태로 다시 요약을 해줘. 애가 다 해줘요. 그러면 한 달에 30페이지가 나오죠. 1년이면 300페이지죠. 그럼 2년 동안 물었으면은 AI한테 마지막 AI야 내가 지금까지 이게 만들었던 게 300페이지 되는데 이걸 책으로 내려고 해. 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I 책을 내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 그러면 이제 책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300페이지 관련된 부분을 책 목차하고 출판사에 던져줄 수 있는 형태로 네가 편집을 해줘. 편집 딱 해줍니다. 참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노동력도 많이 감소할 수 있고요. 그럼요. 예, 또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어렵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아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아주 쉬운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잘 못 쓰잖아요. 네. 글을 잘 못 쓰고 나는 전문적으로 배운 부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음성으로. 야 키워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 2, 3 요거야. 아내하고 싸우지 말자. 먼저 말 걸자. 요거를 한 페이지로 네가 좀 알아서 좀 써줘. 바로 써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성이나 팔자로 이제 키오스크 말고 그 조금 전에 생성형 AI, 챗GPT나 이런 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불러와 주더라고요. 불러와줘. 이 사람 스타일을 다 알고 맞게.
그러니까 이제 자주 쓰다가 보면은 네. 이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요. 네. AI가. 예.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AI가 나를 부를 때 공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공쌤. 지난번 뭐 저 1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네. 이거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또 공쌤 스타일에 맞는 형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뭐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뭐 도움도 많이 되고요. 또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을 넘어서 나의 어떤 동반자로서 예.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도 또한 있어야 갖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이제 AI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4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네. 그럼 왜를 자꾸 물으면 돼요. 왜? why? 그거 왜 그렇지? 그 AI한테 오늘 날씨가 좋은데? 그 날씨가 좋고 어떤 날씨가 뭐 물었는데 그건 왜 그래?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 고기압성이 뭐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 어려운 말 말고 좀 쉬운 말로 풀어줘.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옷을 조금 벗고 나가도 되고 날씨가 좀 이렇게 하니까 그 바깥에 농작물 키우는 네. 부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AI와 대화하는 능력 또는 질문하는 능력 그 부분에 왜라고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네가 그게 이 AI는 댓글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댓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가 쓰는 댓글도 있고 네. 초보자가 쓰는 댓글도 있잖아요. 질문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잘해야 돼. 네. 어떻게 잘해야 돼? 왜 해야 돼? 네. 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나중에 피지컬, 물리적인 AI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네. 요즘 뭐 저 AI 생성형 AI 중에서 챗GPT 또 제미나이 뭐 이와 같은 AI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죠.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이걸 제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예. 부분 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생성형 단계 다음이 피지컬 AI, 이게 물리적 단계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이제 로봇 같은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생성형 AI는 질문하는 데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은 질문에 대해서 그냥 글로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이 야, 내가 지금 이 바깥에 풀을 베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바빠.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럼 네가 나가서 그 잔디밭에 왼쪽에 왼쪽 부분에 그거를 한 3시간 걸쳐 가지고 네가 잔디를 좀 깎고 와. 그럼 딸랑딸랑 가서 사람 대신에?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나 다른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가능해지는 형태가 된다. 말 그대로 비서 역할을 하시네요. 네, 비서. 그러면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여기에 그 경주 에이펙 그 네.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젠슨 황이 정상회담. 왔죠. 네네네. 젠슨 황이 와가지고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네. 그 현대 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치맥을 했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왔던 부분이 GPU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픽 카드. 26, 그 GPU를 26만 장? 26만 장. 네네. 26만 장 같으면은 우리나라 일반 한 나라에 한 5만 장 정도 같으면은 네. 적당하다고 했는데 26만 장을 줘버리면은요, 이거는 이제 모든 게 AI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6만 장 이거는 뭐냐면 AI의 인프라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CPU가 있고 GPU가 있는데 CPU에 보다도 이 머리보다는 우리 근육이나 힘줄에 해당되는 게 GPU거든요. 네. 그럼 GPU 이걸 딱 갖춰 놓으면은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에서 AI 주도로 산업혁명을 하는 핵심 국가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생성형 AI, 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AI보다도 GPU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피지컬 AI가 가능해요. 야. 피지컬 AI가 지금 로봇 쓰고 있는 이 부분을
내가 키우는 강아지처럼 이제 다룰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쫓아 말만 시켜놓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됐다. 이제는 뭐 생태계도 엔비디아이가 구도로 바뀐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근데 네. 그 삼성 회장이나 현대 회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개인 자산이 현대 회장이 4조거든요. 네. 삼성 회장이 14조예요. 14조. 젠슨 황이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되던가요? 140조 형태예요. 10배 이상. 진짜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어깨 동무하고 네. 내가 GPU 다 대줄 테니 네. 여기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 치맥을 하는 그 돈은 누가 냈대요? 참. 삼성에서 네. 한 200만 원에서 네. 250만 원 되는 걸 무료로 공짜로 줬죠. 이제 AI도 이제 산업 구조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 그 추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네, 끝으로 박사님, 네. 우리 지역에서 지금 AI를 접하고 싶은데 좀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예. AI는 이제 뭐 APEC에서도 나왔고 정상회담, 세계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하나의 큰 트렌드이고 핵심 산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이 자체가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고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 AI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만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네. 이제 AI는 모든 세대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네. 누구나 익혀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AI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또는 뭐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런 AI가 우리에게 잘 활용되는 어떤 하나의 매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그 AI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구처럼 곁에 두고서 제가 우리가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공 박사님께 다시 한 말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ECN 토크였습니다. 네, 이어서 클릭 영주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고구마를 재배하고 또 그걸 가공해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분을 모셨습니다. 농사와 카페 운영을 함께 하시면서 또 지역의 농산물을 잘 이렇게 가치를 높여나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미소 머금고 카페의 박찬설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문고의 대표 박찬설입니다. 네, 항상 미소를 머금으시죠? 예. 네, 오늘도 미소 머금은 얼굴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목소리도 아주 좋으신데요. 예.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좋은 목소리로 미소 머금고 대표님께서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1차 생산하고 있고요. 네. 고구마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그걸로 제조 가공을 하고 또 유통 판매를 하는 박찬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소 머금고 아주 그냥 그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인데요. 자, 미소 머금고가 어떤 곳인지 직접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미소문고는 네. 말씀드렸듯이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네. 짓고 그다음에 그 농사 지었는 고구마를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하고요. 네. 제조 가공된 고구마를 유통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까지 운영하시는군요. 네. 여러 가지 하십니다. 자, 미소 머금고가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운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귀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얼마나 되셨나요? 2000년에 기농을 했어요. 네. 2000년 전에는 제가 고압가스 냉동기사라 해서 쉽게 말하면 농산물 저온 저장고의 관리자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영주에 2000년에 기농을 했죠. 기농하면서 고구마 농사를 짓게 됐고요. 네. 그 지었는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특별한 고구마를 가지고 내가 빵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예, 처음에는 고구마를 한 10,000평 정도 생산을 했어요. 네. 농사를 짓다가 그 양이 한 15만 평 정도로 물론 계약 재배도 좀 포함되는 양입니다.
15만 평 정도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네. 연간 생산량이 한 800에서 한 1000톤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모든 농산물이 똑같지만 하위 한 20%가 여기 이제 속히 저희들이 말하는 비품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등외 품목이. 네. 그래서 그 등외 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까 하고 있는데 그 1000톤 생산을 하면은 등외품이 한 20%면은 한 200톤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200톤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빵을 만들면은 그 고구마 안에 빵 안에 고구마를 최대한 많이 넣고 만들면은 200톤을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을 2004년 정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7년 정도까지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하면서 시중에다가 선보이게 됐죠. 네, 그렇군요. 농사를 이제 처음 이제 고구마 농사는 이제 그 고구마 농사를 시작으로 농사를 처음 지신 건가요? 그 전에 또 다른 농사를 지신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다른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고구마 한 가지만 가지고, 고구마 가지고. 예, 오. 계약 재배 포함해서 자가 농사까지 해서 한 15만 평 정도 있죠. 15만 평이면 엄청난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고구마를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조금 네. 좀 개중에는 이제 판매하기에는 좀 고란한 그런 고구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고구마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제 이 고구마빵을 시작하셨나요? 네. 그게 등외품이라는 게 네. 보면은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kg에 시중가가 막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갔었어요. 네. 그러면 작업비가 1,000원, 박스비가 1,000원, 그다음에 올라가는 운임하고 수수료하고 하면은 거의 시장에 갖다 버린다고 하면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지겠다. 근다고 그 등외품이라는 게 저희들이 먹지 못하는 고구마가 아니고 크거나 아니면 많이 휘어졌거나 네. 그 고구마에 그 드시는 데나 이런 것에 맛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는 부분인데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고구마 가격이 원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구마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네. 뭐 호박 고구마 있고 뭐 예. 꿀 고구마 여러 가지 고구마가 많던데 주로 예, 어떤 맞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활용합니까? 저희들은 네. 꿀고구마라고 하는 베니하루카라는 종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시중에서는 꿀고구마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네. 그 고구마를 가지고 지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 재료가 이제 고구마가 주 재료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빵을 만드실 때 오늘 좀 빵을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잘 보이시나요? 네, 빵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예, 예. 모양도 다양하네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빵들인지. 예, 이 빵들이 네. 고구마 함량은 한 50% 이상입니다. 50에서 80%까지 네. 들어가고요. 밀가루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고구마들도 있고 네. 빵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페스츄리 종류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만주 종류. 만주. 예, 그다음 나머지 이제 그런 종류들인데 그 중에서는 보면은 그 커피라든지 네. 아니면 보석 녹차, 그다음에 통팥 이런 것들을 또 여기는 그 홍국쌀이라고요. 네. 쌀 기능성 쌀입니다. 쌀하고 쌀로. 예, 예, 그런 붉은색이 거하고. 저는 다른 어떤 그 비트 같은 건지 알았더니 쌀이었군요. 예, 예, 쌀입니다. 기능성 네. 쌀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먹음직하고 또 우리가 뭐 브런치뿐만 아니라 식사 한 끼 식사라도 여기 뭐 예.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제품이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걸 뭐 몇 호라고 하나요? 제일 큰 건가요? 요거는 2호고요. 2호. 예. 여기서 이렇게 파이 종류가 하나 더 네. 있는 게 3호고요. 아, 네. 1호고. 1호. 예, 요쪽에 만주나 동그랗게 돼 있는 요 종류로 돼 있는 게 3호고. 네. 요렇게 되면은 4호고. 자식 같겠어요. 하나하나 맛이 또 다르겠지만 모양도 예, 다르고. 예. 제가 그러면 오늘 가져오셨는데 예. 맛을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게 많은데요. 예. 제가 안 먹어본 맛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그린색으로 지금 녹차 바나트? 예, 녹차 바나트. 하나 맛을 좀 보고 궁금해서요. 예. 하나 예, 맛을 예.좀 볼까 싶습니다. 예. 색깔도 아주 예쁘네요. 하나 맛을 좀 보겠습니다. 야, 굉장히 촉촉하고요. 부드럽습니다.
꽉 찼어요. 안에까지. 예. 예. 이건 보석 녹차하고 고구마하고 믹스해서 만들었는 건데요. 밀가루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죠. 어우. 절로 미소가 괜찮습니까? 머금어집니다. 아, 네. 예. 달지 않고요. 예. 일단 맛이 촉촉하면서 부드럽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구마 먹으면은 좀 목마르지 않으세요? 근데 의외로 전혀 목마름이 없어요. 이 부드러운 맛 때문에 그런가요? 아, 예. 그 녹차 향이 살짝 향기가 나네요. 예. 하지만은 진하진 않아요. 근데 맛이 이렇게 뭔가 너무 달지 않은 맛, 더 먹고 싶은 맛, 네, 아주 맛을 잘 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예. 이 녹차 파나뜨가 이 구운 고구마랑 보석 녹차가 예. 같이 처음에는 구운 고구마로 했었는데 지금은 양이 늘어나면서 네. 다 굽지를 못하니까 네. 고압 증기에서 쪄서요. 네. 증숙해서 지금은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단맛이 예. 끝에 첫 맛은 단맛이 별로 못 느꼈는데 마지막 끝맛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이렇게 깊은 맛이 느껴지네요. 예, 역시 고구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오랫동안 그 숙성시킨 그런 맛을 내줘야만이. 근데 어떻게 보석 녹차하고 이렇게 또 콜라보를 낼 생각을 하셨어요?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 네. 녹차도 몸에 좋고요. 네. 처음에 웰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 고구마도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치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녹차하고도 맞겠다 싶어서 녹차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빵에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구마의 숙성도에 따라서 고구마의 단맛을 자연스럽게 살리려고 하는 빵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가 많이 달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맛있는 그 미소 머금고에서는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하던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죠? 예, 자랑스럽잖아요. 대상을 받은 경력도 있고 보니까 장관상도 받았어요. 먼저 그 농촌 산업 육성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또 영주시 농업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감성 경영의 파워 브랜드 웰빙 고구마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여러 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또 제가 모르고 있는 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닙니다. 자랑해 주시죠. 부족한데 네. 또 뭐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해서 상을 몇 개 받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상 받을 만한 적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저서 앞으로 또 열심히 해야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맛에 대한 어떤 변함 없이 꾸준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를 직접 키워서 또 고구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미소 머금고만의 어떤 특별한 이런 고객들을 위한 맛을 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미소 머금고만의 그 어떤 다른 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화된 맛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별된 맛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맛이라는 것보다는요. 네. 일단 고구마의 함량을 네. 많이 써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부분 보면은 흉내만 내지 않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소고기 다시다에 소고기가 뭐 0.2% 들어간다든지 뭐 몇 프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게 저르는데 저희들 고구마 빵에는 그러면은 고구마는 최소 50% 이상은 넣자. 네. 그 저희들 빵이 거의 70g 정도 되는데 네. 중량 대비 50g이니까 빵 하나에 파이 같은 경우에는 한 35g에서 38g, 40g 정도까지 들어가요. 고구마가.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만주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거의 68%, 70%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고구마 함량을 많이 높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좀 순수한 맛을 좀 찾아가자는 의미고요. 네. 또 오랫동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빵으로 만들어 보자 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고구마 함량이 높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또 이게 섬유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배변에도 좋고요. 네. 또 영양가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을 뿐더러 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예, 예. 예,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예, 방부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최소화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그런 웰빙 식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이 고구마를 좋아합니다만은 요즘 또 고구마가 제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참 고구마를 캐는 구워 철이죠. 먹기도 하고 예. 또 쪄서 먹기도 하지만은 이 고구마빵을 선물하면서 또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본사를 방문하면은 이렇게 예. 매장과 또 어떤 공장 그런 체험관이 또 있는 걸 봤어요. 네. 그 체험을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체험은 네. 고구마 빵도 만들지만 네. 쿠키하고 케이크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요. 지난 한 2, 3년 동안 빵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케이크하고 쿠키에 대한 부분으로 네.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체험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 고구마를 생산해서 저희 6차 산업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생산해서 생산하는 거와 그 1차 생산, 2차 제조 가공, 3차 또 이렇게 체험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해서 이제 1, 2, 3차 산업을 다 하는 걸 6차 산업이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그 6차 산업인들이 체험도 하지만 저희들을 이제 견학 와서 보고 또 저희들도 강의도 조금씩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있는데 작은아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빵을 그럼 직접 만들어 보는 건가요? 예, 쿠키하고 케이크를. 굉장히 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많이 네. 좋아해요. 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좋아합니다. 어르신들도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예, 예, 만들어 근데 보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네. 그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료를 들이면은 이렇게 모양을 성형하고 만들어 보는 그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개인이 체험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은 단체로 하거든요. 네. 한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체험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단체로 이제 많이 체험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또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체험하고 싶으면 문의드려서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의 주시면 건가요? 돼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또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예, 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어요. 계절도 관계 없나요? 계절 관계 없습니다. 고구마가 또 나오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보는 거는 네. 고구마에 대한 부분으로 앙금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1년 뭐 365일 언제라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구마를 가지고 미소 예. 먹음거리를 운영하시면서 너 기억에 남거나 아주 뭐 이런 경우 굉장히 힘들었다, 아니면은 보람되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는 등매품을 가지고 이제 등매품의 가격 그 시장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제조 가공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좀 자부심을 느끼고 그 좋은 그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갔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제조하고 하는 거는 다 하겠는데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이 참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할 때. 지금은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고 학교 급식도 하고 뭐 이렇게 아는 곳에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판매하는 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지금 있습니다. 판로가 어디 나가고 있나요? 뭐 학교 급식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앙금으로 네. 또 피자 본사 같은 경우에 또 나가고 있고요. 네. 연간 한 2, 300톤 정도 나가고 있고 네. 또 다른 곳에서 또 원래 또 주문도 한 300톤 이상 또 들어왔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또 쿠키하고 네. 빵도 다른 데서 또 협업하자고 얘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제품을 보면서 그 상자 맨 앞면에 실라리안 마크가 있는 걸 봤어요. 아, 예. 그 마크를 그 받기까지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라리안 우리 회원사가 네. 지금은 한 57개인가 회원사가 되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들이 2015년에 들어갈 때는 23개 업체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상북도의 우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선정되기가 거기에 이제 그 실라리안 인증을 받고 하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랬는데 같은 업체도 안 줄 뿐더러 네. 동업체도 안 줄 뿐더러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 실라리안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 제품에 대한 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뿌듯했었고요. 뭐 앞으로 또 실라리안보다도 더 좋은 곳, 또 더 나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또 그런 데도 한번 또 신청하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지금 수년간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계속해서 개발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또 뭐 조금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 중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기존 요 제품은 그 뭐 경주에 가면 항남빵이 있고 네. 천안 가면 호두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통을 가지고 맛의 변화 없이 꾸준하게 계속 갔으면 싶고요. 네.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또 개발에 의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 제품이 그 빵, 쿠키, 케이크 해서 한 30가지 정도 이상 나옵니다. 3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많네요.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소비자들의 또 홍도가 좋다면은 다른 빵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빵은 지켜가고 전통으로 네. 다른 또 트렌드에 맞게 변화에 맞게 또 좋은 재료와 좋은 그 빵으로 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은 또 개발해서 또 좋은 제품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예. 뭐 앞으로도 어떤 계속해서 이제 처음처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꿈, 목표를 향해서 또 뭔가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예.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뭐, 이제, 2세들도 저희들 이제 자식들도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또 거기도 그 친구들도 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재배 농가들이 실제로 또 돈이 좀 되게 이렇게 가공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부분들을 가공하고 하면서 제품으로 쓰고 그 물량을 쓰면은 또 그 1차 농산물의 가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농사꾼입니다. 네. 그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좋은 제품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통 판매하는 곳에서 또 잘 팔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구마를 가지고 이렇게 미소모금고에서 아주 다양한 맛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꿈을 향해서 밟아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 고구마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미소모금고를 또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객들에게 미소모금고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2008년에 저희들 빵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네.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빵, 그 안전한 먹거리인 고구마를 가지고 안전한 빵, 또 식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좋은 제품 더 많이 또 개발하고 만들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또 소비자분들 또 우리 고객분들이 있는데
인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소 머금고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또 구입을 하셔서 또 주변에 선물로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감사합니다. 웰빙 빵 미소 머금고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정직하게 땀을 흘린 만큼 달콤한 그런 빵의 결실을 맺는 분입니다. 박찬설 대표님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고요.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겠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클릭 영주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구그림관리소가 민간단체와 기업이 함께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기 위한 국민의 숲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숲을 다시 살리는 일, 결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작은 손길이 모여서 큰 변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주가조화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 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